여러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근도 했고 주말도 반납했고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통장에 돈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통장을 보면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친구는 코인으로 2배 벌었다고 하고 직장 동료는 주식으로 차를 바꿨다고 합니다. SNS에는 25살에 건물 샀다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그 불안이 여러분의 손가락을 주식 앱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 불안이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어딘가에 집어넣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투자에서 크게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마이너스가 된 계좌를 보면서 언젠가는 오르겠지 라는 희망을 붙들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뇌가 돈 앞에서 본능적으로 틀린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압구정 어딘가에 있는 프라이빗 뱅크에서는 30평 남짓한 조용한 상담실에서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고객을 앞에 두고 PB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건넵니다. 고객님, 지금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겁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압구정 PB들이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귓속말로 전하는 그 심리 원칙들을 여러분에게 꺼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재테크 꿀팁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반대로 행동해왔는지를 설명해주는 심리폭로입니다. PB라는 직업에 대해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면 만나는 직원들은 창구 직원입니다. 그런데 PB는 다릅니다. 프라이빗 뱅커, 즉 자산관리 전문가는 보통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객만을 담당합니다. 압구정이나 청담동에 있는 프라이빗 뱅킹 센터는 일반인이 들어가기조차 어렵습니다. 예약이 필요하고 특정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일반인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금 회피 전략을 알려주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주고 시장이 흔들릴 때 고객의 감정을 붙잡아줍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붙잡아준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인이 본능적으로 반복하는 심리 패턴을 하나씩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학자가 밝혀낸 내용입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약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5만원을 얻는 기쁨과 5만원을 잃는 고통은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5만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일상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시장에서 이 편향은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샀을 때보다 30%가 올랐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팔아버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오르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반대로 30%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팝니다. 아니, 못 팝니다. 지금 팔면 진짜 손해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게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오를 때는 너무 빨리 팔고 떨어질 때는 너무 늦게 팝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수익은 짧고 손실은 깁니다. 정확히 거꾸로 된 투자입니다. PB들은 자산가, 고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팔고 싶은 충동이 드실 때가 실제로는 팔면 안 되는 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의 반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부자들이 배우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일반인은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부자들은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군중 심리입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 경험해봤을 겁니다. 친구가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어떤 종목 얘기가 나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지금 이 주식 사야 한다는 영상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 아닌가. 이 심리의 정식 명칭은 FOMO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즉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감정은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집단 안에서 생존해오면서 만들어진 본능입니다. 집단에서 혼자 다른 행동을 하면 생존에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군중을 따라가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투자시장에서 군중은 틀린 방향을 가리킬 때가
가장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코인 얘기를 할 때, 모두가 어떤 종목을 사야 한다고 떠들 때, 그 시점은 대부분 이미 가격이 충분히 오른 이유입니다. 즉 여러분이 군중의 소리를 듣고 뛰어들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압구정 PB들은 자산가 고객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차례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중이 알기 시작하면 그 자산의 가격은 이미 핵심 투자자들에 의해 충분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뛰어드는 사람은 그 자산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투자해서 손해봤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점에 주변에서 그 자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확증 편향입니다. 이건 가장 무서운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걸 절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이미 믿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사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그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만 잘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그 주식이 위험하다는 신호는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저 사람은 그냥 겁쟁이야. 저 기사는 편향된 거야. 이런 식으로 불편한 정보를 합리화합니다. 그 결과 결정을 내리기 전보다 결정을 내린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미 산 주식에 대해 나쁜 뉴스가 나와도 일시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팔아야 할 시점을 놓칩니다. PB들은 이 패턴을 역으로 활용합니다. 자산가 고객이 어떤 자산에 흥미를 보이면 PB는 먼저 그 자산의 단점과 위험 요소를 먼저 줄줄이 나열합니다.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대로라면 이런 위험이 있고 저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증 편향 상태에 있는 고객의 판단력을 강제로 깨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인에게는 아무도 그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그 자산을 사야 한다는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팔아야 하는 사람이 그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크심리연구소는 이런 심리폭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현재 편향입니다. 인간의 뇌는 미래보다 현재를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게 느낍니다. 20년 후에 10억 원이 생기는 것보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더 와 닿습니다. 이게 진화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내일을 위해 오늘 먹을 것을 아끼는 행동이 생존에 불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장기적인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뇌는 여전히 원시 시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현재 편향 때문에 일반인들은 노후 대비를 미룹니다. 복리의 힘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장 재미있어 보이는 단기 투자에 뛰어들고 꾸준한 장기 투자를 지루하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PB들이 자산가 고객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간을 이기는 전략은 없습니다. 시간과 함께 가는 전략만 있습니다. 복리는 기다림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 기다림을 고통으로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앵커링 효과입니다. 앵커링이란 처음 접한 숫자나 정보가 이후의 판단에 강력한 기준점이 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샀다고 합시다. 그 주식이 5,000원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5,000원짜리 주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10,000원에서 5,000원이 된 주식을 봅니다. 그 차이가 판단을 완전히 뒤틀어 놓습니다. 내가 산 가격으로 돌아오면 팔아야지. 이게 앵커링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산 가격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 시장에게 여러분의 매수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그 가격에 강하게 묶여서 판단을 왜곡합니다. PB들은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리뷰할 때 매수가를 의도적으로 가립니다. 현재 가격만 보고 이 자산을 지금 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미 가진 자산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차단하는 겁니다. 일반인에게는 증권의 화면에 빨간색, 파란색 퍼센트가 항상 보입니다. 그 색깔이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이 결정을 망칩니다. 여섯 번째 패턴은 통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과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주사위를 직접 던지면 남이 던질 때보다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착각, 자신이 더 많이 분석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착각, 이게 통제 착각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이 패턴에 가장 취약합니다. 차트를 보고 뉴스를 읽고 리포트를 분석합니다. 그 행동 자체가 통제감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분석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행동이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쌓이고 감정적 실수가 늘어납니다. 압구정 PB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객 유형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척하는 고객입니다. 반쯤 아는 정보로 강하게 주장하는 고객은 통제 착각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PB의 조언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객일수록 나중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는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PB들이 실제로 자산가에게 적용하는 심리방어 원칙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뇌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뇌가 틀린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어 원칙은 규칙으로 감정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PB들은 자산가에게 투자 전 반드시 원칙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 자산이 몇 % 오르면 일부 매도한다. 이 자산이 몇 % 떨어지면 손절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체 자산의 몇 % 이상을 한 곳에 넣지 않는다. 이 원칙들은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감정이 아닌 원칙이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인은 이런 원칙 없이 그때그때 느낌으로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원칙이 없으면 그 자리를 감정이 채웁니다. 두 번째 방어 원칙은 정보 차단입니다. 이건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은 정보를 봅니다. PB들은 고객에게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확인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매일 계좌를 보면 작은 등락에 감정이 흔들리고 불필요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투자 빈도가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동이 적을수록 실수도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계좌를 봅니다. 그 행동 자체가 감정을 자극하고 충동적인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방어 원칙은 손실을 미리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PB들은 고객에게 투자하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만약 이 자산이 50% 떨어진다면 고객님의 자산 가치는 얼마가 됩니다.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나면 실제로 손실이 났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인은 이익 시나리오만 상상하며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이 오면 뇌가 충격을 받고 패닉 상태에서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네 번째 방어 원칙은 이야기보다 데이터입니다. 인간의 뇌는 스토리에 약합니다. 이 회사 창업자가 어떻고,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이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스토리가 투자 결정을 흔듭니다. PB들은 고객이 스토리에 흥분할 때 반드시 숫자와 데이터로 돌아가게 합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유사한 상황에서 과거 결과가 어땠는지,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이미 그 스토리를 다 반영했다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가장 많이 당하는 방식이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이 코인은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바꾼다. 이 주식은 앞으로 테슬라가 될 것이다. 스토리는 감정을 열고, 감정이 열리면 지갑도 열립니다. 다섯 번째 방어 원칙은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압구정 PB들이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고객님의 목표는 옆집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의 목표는 고객님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오는 투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심리는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50% 수익을 냈다고 하면 나도 50%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안전한 투자로는 안 됩니다. 더 위험한 것에 베팅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PB들이 이 모든 심리 원칙을 고객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순수하게 고객을 위해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PB는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리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고객이 손실을 보면 이탈합니다. 고객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 PB도 계속 수수료를 받습니다. 즉, PB와 자산가 고객의 이해관계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일반 금융상품 판매자와 일반인 사이의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은 팔수록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이 사고 나서 손해를 봐도 판매자는 이미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심리방어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반복하는 심리 패턴은 5가지입니다. 손실이 두려워서 이익은 너무 빨리 실현하고, 손실은 너무 오래 안고 가는 손실 회피 편향, 모두가 할 때 나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뛰어드는 군중 심리,
이미 결정한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 미래의 큰 이익보다 당장의 작은 보상을 더 크게 느끼는 현재 편향, 처음 접한 가격에 묶여서 판단이 왜곡되는 앵커링 효과, 그리고 자산가들이 PB를 통해 배우는 방어 원칙은 감정 대신 사전 규칙으로 결정하기, 정보를 줄여서 불필요한 행동 막기, 손실 시나리오를 미리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스토리가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기,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입니다. 이 원칙들은 자산이 수십억 원 있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투자 계좌를 열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천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뇌가 틀린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하기 전에 자신의 뇌가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 먼저 알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압구정 PB들이 자산가에게 돈 버는 방법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돈을 잃지 않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은 항상 심리에 있습니다. 시장이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돈을 시장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뇌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투자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내용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좋아요가 이런 컨텐츠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다크심리연구소는 여러분이 더 똑똑하게 세상을 읽을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크심리연구소였습니다.